확률, 무교재, 개념 강의. 확률을 한번 이렇게 토탈리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은 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니네가 개념서를 통해 확률이라는 한 단원을 먼저 정리하고 내가 확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라고 백지를 딱 펼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개념 정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풀면서 유형 같은 걸 익히면 된다는 거야. 뭔가 무기를 아무것도 안 갖췄는데 드립다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만 풀게 되면 그 문제 하나를 맞추더라도 같은 개념이 들어간 다른 문제 못 맞춘다. 이게 계속 내 주장이라고. 알겠지? 개념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라. 확률의 정의, 당연히 시작 그러면 정의가 들어가야겠죠. 확률의 정의가 뭐냐? 근데 이 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정의가 확률이라는 게 딱 한 종인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구분해서 안 배우나요? 그 책에 왜 그 책은 아니지. 교과서에는 왜 확률이 딱 한 단어로 나오죠?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늘 그렇듯이 교과 과정에 간소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사라졌어요.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수학적 확률 한 개만 남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냥 제가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다. 그래서 확률은 뭐냐면 수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N, S 분의 N, A로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S분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요? 맞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등장해야 되는 단어들, 용어들이 있는 거지. 그 중에 첫 번째? 표본 공간. 그렇지. 표본 공간. 또 사건, 시행. 그렇지. 시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행동을 한다야. 시행. 뭔가 실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무작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탱 튕겨서 이게 무작위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면을 보이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시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작위적 행위를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무작위적 행동을 시행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시행에 의한 결과물을 사건이라 하고 그 사건 어떤 시행에 있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근원 사건을 모아놓은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말 더럽게 어렵겠지. 그런데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이 시행, 1, 2, 3, 4, 5, 6 등의 사건들이 나오겠지. 그 눈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은 어디까지 나와? 1부터 6까지 나오지. 이 6개를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1, 2, 3, 4, 5, 6을 근원 사건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사위 하나로 다 설명돼. 됐어요?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을 S라 할 때 이렇게요. S라 할 때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수를 나누고 얘를 이름을 전사건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괄호 열고 경우의 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전사건의 경우의 수 분해. 그럼 NA는 뭐겠어요? 그냥 A라는 사건이에요. A라는 사건. 그게 짝수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홀수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사의 약수 이런 말을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A가 S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개그 코드 있잖아. 뭐 이제 동전 던지면서 앞면이 나오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다. 뒷면이 나오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다. 예, 그리고 딱 던졌는데 가운데로 탁 서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지? 안 생긴다. 아니라고. 어? 이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이해돼? 앞면이 2분의 1, 뒷면이 2분의 1이면 그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 부분집합이 나와야 그걸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겠어요? 설 수도 있지. 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확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던져야지. 예쁜 여자친구 나올 때까지. 네. 부분집합. 그래서 이걸 특정 사건이라 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거야.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건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서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용어를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개념 정립, 전제가 안 되면 그 전제에서 벗어난 어떤 사고의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져. 주사위를 2개를 던져. 그러면 한 눈이 1, 한 눈이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의 눈은 1, 하나의 눈은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리고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사위 2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색깔, 무게, 크기, 뭐 모양, 냄새 다 똑같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 2개의 주사위를 구분할 수 없어. 라고 전제를 깐 다음에 자 던졌어. 그러면 1, 2 콤비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는 36분의 2 대답 잘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시험 중에 꼭 깊이 있는 생각으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잠깐만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1,1, 2,2 이건 알겠는데 여기가 1,2고 여기가 2,1인데 주사위 2개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주사위 2개가 구분이 안 되면 어느 게 1인지 어느 게 2인지 모르는 건데 그럼 얘나 얘나 같은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전 사건을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6가지의 가운데를 빼고 그럼 30개가 남았는데 그럼 여기 15개 요거 빼고 여기 15개겠지? 그럼 여기 6개고 그러니까 6 더하기 15 21분의 1이 아닐까요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 질문을 실제로 받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꼭 시험 중에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럴듯하지 않냐? 주사위 2개가 구분이 안 되는데? 내 말에 어떻게 반박할 거야 이거? 1,2가 나올 확률이 21분의 1이 아니라 정답은 36분의 2, 18분의 1이에요. 이게 틀리지 않았어. 이게 논쟁거리라는 말이 아니야. 이거 왜 틀렸냐? 근거를 대보라는 거지. 순서. 순서? 예. 뭐 어떤 순서? 구분을 안 하면은 어떻게라도 던지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은 구분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당장 저것만 봐도 순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2개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순서상은 내가 임의로 쓴 거고. 근데 2개가 구분이 안 돼도 결국 나온 1, 2로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는 마찬가지고. 무엇에 비교하여? 무엇에 비교하여? 1, 1, 2, 3, 3, 4, 4, 5, 6, 6에 비교하여. 그러니 이거는 이걸 반박할 때 다른 이게 맞잖아. 이게 이런 말은 소용없어. 수학적으로 팍 잘라줘야 돼. 뭐냐면 근원 사건에 위배되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들 모인다고 그랬죠.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원 사건에 들어가는 원소의 자격은 나오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같은 것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근원 사건의 전제가 나오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같은 것들,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주사위를 36개를 던졌을 때 어느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어느 주사위에서 2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가 나올 조합이 1, 1이 나올 조합보다 2배야, 빈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 니네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해봤어? 윷놀이 해봤어? 그럼 경험치적으로 알지. 도가 잘 나오디, 개가 잘 나오디. 모르나? 도개, 걸륜, 모가 있잖아. 이거 자칫 잘못 말하면, 말하면, 확률 5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돼. 5개가 있으니까, 도개, 걸륜, 모가 있으니까. 5개 중 하나가 등장하겠지. 그러면 다들 이 앞에 말 잡으려고 윷을 던질 때 5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거야? 수능이야? 아니야. 누구나 딱 느낌에 개나 걸이 자주 나와요. 개나 걸이 자주 나온다고. 그거는 윷놀이, 나중에 독립시행 할 때 얘기할게. 윷놀이에 등면과 배면이 있는데 이 두 확률이 달라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야. 근데 이걸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해보면 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윷이나 모가 나올 확률이 작아지고. 그래서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지게 하는 거잖아. 작은 확률을 이뤄냈으니까. 이해돼? 예, 그러니까 도개, 걸륜, 모는 근원 사건이 될 자격이 있느냐? 라는 문제야.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 엄마가 임신을 했어. 그럼 아들일 확률, 딸일 확률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2분의 1인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럼 둘째를 임신했어. 그럼 첫째가 딸이야. 그럼 둘째는 아들이어야겠네. 첫째 2분의 1 했으니까. 아니야? 그럼 자식 셋인 집은 가운데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라고 얘들아. 근원 사건이 아니라고. 근원 사건의 자격이 안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확률에서 전 사건을 무엇으로 삼느냐? 특정 사건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특정 사건은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전 사건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100%.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 사건에서 한 건 한 건, 건 바이 건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는가는 나오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같아야 된다고. 이해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주사위를 한눈을 지우고 6면에다가 썼는데 1, 1, 2, 3, 4, 5를 썼다고 치자. 응? 그럼 누구라도 1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잡아, 이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잡아? 3분의 1로 잡지. 1, 2, 3, 4, 5니까 5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될 자격은 나오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근원 사건을 1, 2, 3, 4, 5로 잡으면 얘 혼자 빈도가 다르잖아, 지금. 오케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근원 사건은 1, 1, 2, 3, 4, 5가 되는 거라고. 숫자가 아무리 똑같고 아무리 색깔이 같아도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개념적으로 헷갈릴 때는 반드시 개념, 정의, 전제를 찾아봐야 되고, 그것들이 안 될 경우 당연히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헷갈릴 거면 시험 전에 미리 헷갈려라. 그 혼란을 방지해놔라. 꼭 시험 중에 헷갈리지 말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왜 말을 하냐. 확률에만 안 나오고 이게 또 뒤에 통계에 가면 은근슬쩍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점화식 안 한대 놓고 무한급수에 슬금슬머리 나오고 뭐 그런 것처럼
기하학적 확률 없앴다고 그래놓고 통계 가면서 은근슬쩍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예. 그래서 기하학을 담당하는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기하학적 확률로 하는데 원개념은 뭐냐면 근원 사건의 경우의 수와 표본 공간에 있는 경우의 수가 연속일 때 예를 들어 어떤 친구를 5시에서 6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5시에서 6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중에 1시간을 딱 집어서 가는 거야. 한 타이밍을. 전봇대 밑에 숨어 있다가 시간을 딱 보고 5시 45분이 됐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왔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는 내 친구가 오는 건 한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잖아. 실수 전체 중에 한 점이란 말이야. 그럼 전 사건이 뭐냐고, 전 사건이. 60분에야? 그건 시간을 분 단위로 셌을 때야. 초로 하면 3600초 정도 되겠죠? 근데 초가 1초 단위일까? 시간이란 게? 아니라고 0.1초 넘나? 0.01초 넘나? 하면 시간은 연속체예요. 연속체이기 때문에 연속체 중에 한 점, 그냥 0이야, 확률은. 실수의 개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 농구 골 때 이렇게 공 집어넣을 때 농구 공약 우주 넓이분의 농구 골이 이게 되겠냐고. 축구 오면은 골은 어떻게 넣어? 축구장 넓이분의 골대 넓이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딴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표본 공간이 실수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분집합을 말할 때도 반드시 실수의 레인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건 내가 친구를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면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친구를 만날 확률은 이러면 나와요. 그러면 길이분의 길이가 되니까. 이해돼? 그리고 화살 같은 거 이렇게 화살 관역판 맞출 때 말이야. 화살은 반드시 이 원 안에는 들어간다고 치고 가운데 10점 판을 맞출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넓이분의 이 넓이로 확률이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좌표 점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좌표계를 놓고 좌표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여기에 갔다 화살이 박힐 확률 이렇게 하면 전사건이 뭐냐고 도대체. 전사건. 여기 있는 실수 무한의 점좌표 개수분의 1이죠. 불가능하잖아. 애초에 점이라는 게 넓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본 뜻은 뭐냐면 전 사건이 표본 공간이 실수의 레인지를 가질 때 그걸 기하학적 확률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농구 골 때 농구공을 넣거나 축구 골 때 축구공을 넣거나 하는 거는 또 기하학적 확률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시행이 부작위적 시행이 아니잖아. 골을 넣으려고 내가 차는 건데. 그지? 그것도 있고 또 전 사건을 뭐 지구 전체 내지는 우주 전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하학적 확률로도 따지지 않고 뭘로만 따지느냐? 통계적 확률로만 따지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시행을 거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와 일어나지 않았다를 구분해서 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를 통계적으로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야구 선수들 보면은 타율 이렇게 나오잖아. 타율. 의도를 가지고 치긴 했는데 언제나 안타를 치는 건 아니니 타율. 그리고 농구 선수들 뭐라 그래 이거? 야투 성공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투 성공률. 축구 선수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뭐 이렇게 지가 쏜 횟수 대비 있어요. 뭐 그런 율 그런 게 다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원래 이 세 가지로 따지는데 요 두 개가 형식적으로는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당신들은 요것만 한다. 여기까지 확률의 정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음. TV 같은 데 보면 나오는 27번이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뭐인지 가늠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확률로 계산하면 그러면 뭐에 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데? 예전에 그런 거 봤는데 차 두 대가 사고가 났는데 차원 두 대의 차에 뭐 번호판에 뭐 앞에 숫자가 똑같고 그것 때문에 출동한 경찰의 번호판도 그 숫자가 똑같고 뭐 이런 거의 확률이 뭐 3주분의 1이 뭐 이런 것도 봤었는데 아, 이거 충분히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지. 서로 부딪힌 두 차에 숫자와 문자의 앞번호가 두 개가 같을 확률 이런 거. 그거는 간단하게 교통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발부된 총 교통 표지판의 개수와 거기에 번호와 문자를 부여하는 방식만 알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어떤 자리에서 사고가 나고 뭐 그런 것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사건이 전제가 그럼 많이 달라지지. 사건을 시공간으로 나누면 안 돼. 시행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난다고? 부작위로 일어난다고. 시공간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지구 역사 나와야 돼, 다시. 56억 년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의하는 것에는 늘 그렇지만 표본 공간 안에 부분 집합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수학적으로. 표본 공간 안에 시공간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야.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옛날에 목사님,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 계산하는 걸 막 이렇게 보여준 적 있거든. 근데 그때는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나 수학 강사 된 다음에 들어보니까 참 지적할 점이 많더구나. 그래서 이제 신이 존재할 확률이 1이 된다, 100%가 된다, 뭐 이런 설교였어. 근데 엉터리 말이었어. 그 자연에 100%가 존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해. 근데 이걸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뭐뭐가 일어날 확률이 100%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약간 인문학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100%가 없거든. 통계학적으로 100%가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인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약속을 하자면 표본공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뭐 우주 공간에 사람 던졌을 때 안 죽을 확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100%지. 내기는 맞아요. 그런 건 확률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기가 모호한 것들이다. 이게 정의 내리는 것들만 따지자. 자, 그럼 이제 확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법칙. 하나가 덧셈 정리. 저 새끼는 정리를 한 거야, 만 거야. 또 하나가 곱셈 정리. 네, 곱셈 정리입니다.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합의 법칙, 또 하나는 고의 법칙.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딱 그 얘기예요. 어차피 경우의 수들로 이루어진 게 확률이니까. 그래서 덧셈 정리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포제의 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거였는데요. 아주 심플해.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이 기호의 아래쪽에다가 NS를 걸어주면 등호의 양변에 거는 거니까 이상이 없겠지? 등호의 양변에 걸면 순식간에 확률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A 또는 B가 우리 명제에서 배웠지? 합집합은 또는으로 읽어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더해. 그럼 둘이 더하면 1이네? 오,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네? 그게 아니고 그 중에 2와 4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6분의 2라는 확률이 빠져야 된다. 거기서. 이런 식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덧셈 정리라고 해요. 근데 덧셈 아니잖아요. 더했다 빼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저게 덧셈 정리라는 별칭을 얻은 이제 별칭이라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특히 이렇게요. 특히 해서 사건 A와 B가 배반일 때. 자, 선행학습의 쓸모없음에 대해서 말해줄까? 나랑 고등수학 하 같이 들었던 사람 여기서. 하은이는 고등수학 하는 아닌가? 너도 아니야? 나 그때 배반 사건 말해줬다? 안 겹쳐요. 기억 안 나요. 이런 거야. 이게 선행학습의 쓸모없음이야.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들어와. 내가 요 때를 대비해서 한 놈이라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 배반 사건 설명해 줬어요. 경우의 할 때. 근데 정작 자기한테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와야 돼. 그래야 이 배반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배반이란 무언고 하니 결과가 같은 시간에 절대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시행하면 사건이 등장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저 사건이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 결과가 동시간에 절대로 발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45분입니다. 6시 45분 1분 전인데 6시 45분 정각이 되면 지금부터 내가 우진이의 싸대기를 때릴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 그럼 45분이라는 시간이 오겠지.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날 사건은 둘 중 하나예요. 맞거나. 제가 맞거나 안 맞거나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맞았는데 안 맞았어요. 라든가 뭐 안 맞은 듯 맞았어요. 뭐 라든가 아니잖아. 없잖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손가락을 접을 건데 딱 하나만 접을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접었으면 나머지 손가락이 접히는 건 그 순간 다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사건과 나머지 사건을 여사건이라고도 불렀지. 근데 여사건은 하나와 모조리의 이야기인데 배반 사건이란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들 중 어느 두 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두 대상을 두고 니네 둘이 배반이야. 숫자의 서로소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로소라는 건 반드시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 두 놈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이러면 서로소가 되는 거지. 사건 두 개를 두고 얘네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럼 배반이 되는 거예요. 배반. 그 말은 이 확률이 0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따라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덧셈 정리야. 이러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 상식선에서. 동시에 못 일어난다는 건 그냥 그 사건을 듣기만 해도 알아. 시행을 딱 듣기만 해도 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 정리는 어렵지 않고 확률의 뜻과 정의에 같이 들어있게 된다. 너희들 지금 확률 단원 공부해봤지만 확률 단원 두 개로 되어 있지? 그 앞부분에 확률의 뜻과 정의 들어있지? 그리고 덧셈 정리 들어있어요. 왜냐면 별게 없거든. 문제를 낼 게 없어. 정작 확률의 대다수의 문제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 거냐? 여기죠.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이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사전 지식이. 이때 등장하는 사전 지식이 뭐예요? 바로 조건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결론부터 말해줄게요. 조건부 확률이란 전 사건을 바꾸는 거예요. 전 사건을 바꾸는 거야. 지금까지 확률의 정의는 표본 공간에 대한, 즉 근원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확률 A 바 B는 얘의 전 사건, 즉 표본 공간이 뭐가 되냐면 B가 됩니다.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그 부분 집합,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은 뭐냐면 A 사건인데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여기에 이렇게 S가 있었어. S가 있었는데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이면. 이렇게 있는데 전 사건을 얘로 바꿨다니까. 얘로. 그러면 그 중에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지. 확률이라는 건 반드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고 했으니 B가 표본 공간인 상태에서는 여기가 그 A 사건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N, A, 교집합, B로 요렇게 바뀌는 걸 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헷갈리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아주 쉬운 사례로 조건부 확률을 접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오늘 11시까지 남을 벌당번을 제비뽑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당첨 제비가 둘이 있는 거야. 2명이 오늘 벌로 11시까지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영이에게 내밀었어. 그랬더니 준영이가 당첨이 되었네. 라는 사건을 우리가 모두 지금 본 거야. 준영이가 당첨되었다를. 오케이? 준영이가 당첨되었다. 이게 사건 B가 되는 거야. 사건 B가 되고, 이제 하은이가 당첨이 된다가 사건 A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질문. 당첨 제비가 2개 들어있는 5개의 토탈 제비 중 준영이가 당첨되었다. 하은이가 당첨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100% 4분의 1이죠. 다들 알겠죠? 이미 쟤는 당첨 제비 덜렁덜렁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제비가 나왔을 테고, 그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 하나를 하은이가 뽑을 확률이 얼마냐고 내가 물은 거야. 4분의 1이지. 그 4분의 1이 바로 얘예요. 준영이가 당첨되었다는 전제하에 하은이가 당첨될 확률. 이해하겠어요? 그냥 당첨되기를 덜렁덜렁 한 다음에 준영이에게 디밀었어. 그리고 준영이가 하나를 뽑았어. 근데 내가 지금 결과를 몰라. 제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몰라. 그 당첨 제비를 내가 하은이에게 디밀었을 때 하은이가 오늘 벌로 11시까지 남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2예요. 네.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너희들 모두 5분의 2야. 그러니까 당첨 제비 5개가 있는데 뽑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딱 쪼고 뒷주머니에 들고 있어. 아무도 결과를 몰라. 그러면 각각이 들고 있는 그 제비의 당첨 확률은 5분의 2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준영이 뽑아봐. 그리고 덜렁 뽑혔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야, 그지? 발생을 해버렸으면 그때 확률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어. 결과를 알아. 그러면 하은이 확률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은 이것도 전에 TV에서 봤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상자 3개가 있고 하나에는 100만 원 있고 나머지 그치. 두 바꾸시겠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남은 거 중에 10,000원짜리를 열어주고 바꾸는 게 유리한가 안 바꾸는 게 유리한가. 맞아. 그게 조건부 확률 계산이야.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거 지금 설명하려면 길고, 그거는 수학을 아무리 잘 알아도 또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건 조건부 확률이 맞아. 그 사건이 조건부 확률이 맞아. 결과를 보여주고 확률을 시키는 거야. 근데 실상은 별 우리한테 큰 영향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자. 결과를 알 때 그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 공간이 바뀐다. 응? 바뀐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아주 너희가 이해하기에 가장 간단한 사례의 조건부 확률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실상은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요건을. 그래서 이게 그대로 4점짜리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다. 수능에는. 뭐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킬러 나온 적도 있구나. 어쨌든 준킬러까지 가능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꽤 오랜 시간 확통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미리 해두고, 단독 단원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하고 이제 곱셈 정리로 들어가 보면, 곱셈 정리라는 건 그리고의 이야기예요. A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B 사건도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하면 두 사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 B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전처럼 한 명이 제비를 당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뒷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 요런 거를 이제 종속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볼 때 A가 일어날 확률에 그 다음 뭘 곱해야 되냐?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는 B가 먼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당첨제비,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아까 당첨제비 2개 넣어놓고 이 승범이부터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준영이가 에이씨 왜 마지막 건 난 무슨 너 선택권도 없이 이렇게 받아, 이거 있잖아. 이거 확률 좀 공부한 놈이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일로 먼저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옛날에 1박 2일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는데 그 1박 2일에 이렇게 까나리 3잔, 커피 3잔, 아메리카노 3잔 놓고 걔네들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할 거냐 가지고 게임 다시 하잖아. 누가 먼저 선택할 거냐 가지고 게임 다시 하잖아.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제일 먼저 짚는 사람도 까나리 뽑을 확률 2분의 1. 마지막에 남은 하나 짚는 사람도 까나리 뽑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시겠어요? 중간에 결과를 알지 않는 한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야, 확률이. 그래서 말인데, A가 먼저 왜 그 제비를 뽑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고. equal B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A와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곱셈 정리고요. 곱해져 있으니까 곱셈 정리인데, 여기에 또 이제 뭐 하나 들어가는 거지. 특히 A, B가 독립일 때. 자, 독립사건은 그럼 뭘까요?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배반 사건의 개념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반 사건에 대응되는 개념의 사건의 용어는 잘 없는데, 배반에 뭐 굳이 대응되는 단어를 말하자면 연속사건이고요. 배반, 연속사건. 이렇게 둘이 대응이고, 독립과 대응되는 사건은 종속사건입니다. 독립사건, 종속사건. 독립사건, 종속사건. 자, 뭘까? 독립사건이 뭘까요? 그럼 또 종속사건은 뭘까요? 이 둘은 어떤 기준으로 분리하는 걸까요? 뒤에 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렇지. 사건의 인과관계. 결과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관계가 없으면 독립되어 있다. 앞사건이 뒷사건 또는 뒷사건이 앞사건에 영향을 끼치면, 결과에 영향을 끼치면 종속사건. 아까 제비로 얘기를 하자면 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진우한테 제비를 통을 넣었어. 그래서 진우가 자기만 탁 보더니 도로 넣었어. 그러면 다시 내가 이걸 우진이한테 디밀면 진우가 당첨될 확률과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 그 두 사건 간에는 독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진이의 결과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제비는 다시 집어넣었으니 우진이가 뽑을 확률 5분의 2 진우가 뽑을 확률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5분의 2짜리로 너희들 5명을 다 11시까지 남길 수도 있는 거야. 독립되어 있으니까. 알겠어? 이제 종속이 제일 처음 말한 거. 하나가 당첨되는 결과를 모두가 다 본 거예요. 모두가 다 본 거고, 그걸 빼놓는 거죠. 빼놓았을 때, 이제 다음 사람. 그러면, 준영이가 당첨이 됐다. 뒷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당첨 확률이 4분의 1이 되었거든. 준영이가 당첨이 안 되었다. 그럼 뒷사람들은 갑자기 확률이 2분의 1로 올라진 거예요. 이런 거지. 이게 종속 사건. 두 녀석이 독립일 때, 독립사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대충 내용으로 봐도 의미가 없어져요. 준영이가 당첨이 되었다와 되지 않았다가 우진이가 당첨되는데 영향을 끼쳤는가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전혀 안 끼쳤잖아. 그러니까 A, B 바 A는 이게 무시되고 P, B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P, B 바 A는 P, B와 같아진다. 이게 독립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의 오른쪽이 전제되는 사건이거든. 그런 거로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바 A가 뭐랑 같아졌다고? P, B랑 같아졌다고.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각각 곱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주사위를 한 손에 쥐고 동전을 한 손에 쥐고 요거를 양쪽으로 탁 떨어뜨려 이렇게. 또 부딪혔다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 그럴 테니까 안 부딪히게 양쪽으로 던져. 그러면 주사위는 2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사위 2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둘이 곱하면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독립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부딪힌다가 있을 수 있으면 확률이 좀 다르요. 아니야. 그건 애들이 자꾸 뻘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찮아서 한 번만 설명하려고 양쪽으로 던진다고 한 거고, 둘이 부딪히건 뭐 들러붙건 끼워지건 간에 이거 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 부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그건 다 시행으로 본다고요. 그래도 독립돼 있어요.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동전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주사위 2의 눈이 나온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부딪혔으니까 인과잖아요. 자꾸 따지더라고. 근데 귀찮아서 이 말 할 때마다 따지는 놈이 있길래 안 부딪혀. 양쪽으로 던졌어. 이런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럼 로또 그 공들은 왜 서로 부딪히고 있어? 따로 따로 놀아야지.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요거 A, B가 독립일 때에 차관을 해서 독립 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법을 익히는데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낯서니까 사실은 자기가 먼저 이런 의문을 좀 가지면 좋아. 이런 의문을 좀 가지면 좋아.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냥 내내 이제 어떤 시행에서 확률 구하고, 어떤 시행에서 확률 구하고, 이렇게 확률 구하고 해봤는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 윷가락 4개를 던졌는데,
독에 걸린 모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거 개가 나올 확률하고 도가 나올 확률이 왜 다르게 느껴지지? 이런 느낌. 이 표본공간이 독에 걸린 모 5개인 거 맞나? 요 의심. 야구 좋아하냐? 야구? 별로 안 좋아하냐? 야구 룰 좀 아냐? 그러니까 어떤 옛날엔 박찬호로 설명하기 참 좋았는데 말한 투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박찬호가 안타 맞는 사건으로 확률을 가는 온 국가의 관심사가 박찬호에 있었기 때문에 예, 박찬호 경기는 진짜로 시청률이 뭐 말도 못했을걸. 거의 대학생들은 잠을 안 잤다고 봐야 되는데. 옛날 박지성 느낌이구나. 그치. 박지성의 약 1.5배 정도. 박찬호가. 그때 우리 IMF였거든. 박찬호가 그냥 국민 전체의 희망이었어요. 박찬호가 승하면 다 좋아하고. 그건 아이씨 아깝다. 니네는 뭘로 설명을 해주지? 그냥 독에 걸린 뭐로 설명해줄게. 윷놀이는 해봤을 테니. 그러니까 5분의 1 아니다인데 결론이. 그거 얼만데? 계속 해보면 난 계속 던져요. 그거 좋아. 그러면 이제 계속 던져. 그러네. 계속 던지고 세요. 그치. 새. 좋아. 개가 몇 개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건 별도의 얘기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전의 앞면 확률이 얼마야? 50? 20%, 2분의 1? 뒷면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예, 그럼 동전 3개를 던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동전, 근데 그 동전, 이 짝대기가 앞이 될 확률이랑 뒤가 될 확률이 그 뭐냐? 실수분의 실수예요. 짝대기가 무슨 말이야? 그 막대기 육가락에? 달라요. 예, 등면과 배면의 확률이 달라요. 밀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막 1대2 뭐 1대3 이런 식으로 돼. 아니 그거는 깎는 사람 마음. 우리 조상들이 놀라운 게 그거라니까. 깎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확률이 등면과 배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육가락을 보면 동그란 나무 막대기를 어딘가에서 구해서 반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쩡쩡하게 이렇게 잘라놔요. 이렇게 잘라놔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요 육가락을 만들어 보면 이 바닥이 판판하니까 이제 이렇게 놓일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 등면을 보일 확률이 대략 5분의 3. 이렇게 대롱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배면을 보일 확률이 5분의 2 뭐 이렇게 만들어요. 절묘하게. 응? 그러면 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고 도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는 거지.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이런 거지. 개라는 건 육가락 1번, 2번, 3번, 4번 육가락이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끼리 부딪히건 말건 간에 부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한 가락씩 던지건 부딪히며 던지건 간에 한 가락이 등면을 보일 확률은 5분의 3, 배면을 보일 확률은 5분의 1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딱 이 질문을 해봐. 얘가 등면을 보였어. 얘가 등면을 보였기 때문에 얘는 배면을 보여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 얘가 등이냐 배냐는 얘의 결과와 무관한 거죠. 이들은 서로 무관하죠. 4개의
독립사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4회의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시행 4회를 한 거야. 그러면 개라는 거는 어떤 조합을 개라고 하지? 뒷면 두 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등 두 개, 배 두 개죠. 두 개네. 등 두 개, 배 두 개. 그러면 자, 등 두 개가 1번, 2번 육가락이 등 둘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으니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등 두 개, 5분의 3, 5분의 3 곱했어요. 배 두 개,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곱했어요. 그럼 결과는 5분의 3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이겠다. 그지? 근데 이 육가락 1, 2, 3, 4번 중에 1, 2가 등이고 3, 4가 배라고 지정해 준 적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1, 2, 3, 4번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냥 부악 하고 던졌지. 그리고 와당탕탕 떨어지고 등 두 개, 배 두 개를 확인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배반 사건이 또 일어날 거예요. 개가 나올 수 있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죠? 2, 3, 배. 1, 3이 등이고 배. 2, 4가 배인 거. 그럼 그 확률은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겠다. 오케이? 그럼 이거 결과 얼마예요? 맞죠? 위에 거랑 똑같네요. 우연일까? 이거 우연 아닐걸? 예, 왜냐면 독립사건이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정해져 있어서 개수만 맞춰주면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 이 두 개의 배반 사건은 결과에서 더해줄 거예요. 맞잖아. 얘도 개가 일어날 사건이고 얘도 개가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내 말 이해가 돼? 계속 머리 쓰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고 너희를 납득시키려는 거야.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 얘가 등, 얘가 등, 얘가 등, 얘가 등. 내가 등에만 동그라미를 칠게요. 줄셈.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얘가 등, 얘가 등. 맞습니까? 그리고 확률은 똑같아요. 5분의 3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 예, 그리고 얘네들 다 배반 사건이니까 지금 나는 개가 나올 확률로서 얘를 다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어차피 등 두 개, 배 두 개면 결과는 5분의 3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이고 나는 이 확률이 몇 개나 발생할까? 배반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날까? 그것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1, 2, 3, 4의 육가락 중에 등면을 보일 두 녀석을 순서 없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지금 제가 하려는 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 4 콤비네이션 2란 얘기죠. 결론을 짓자면 개가 나올 확률은 4개의 육가락 중 2개에서 등면이 등장하고 배면이 나머지를 차지하면 일어나는 게 바로 개의 확률이에요. 대략 5의 4승분의 6 곱하기 9 곱하기 4 정도 되겠죠. 도 해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자, 도는 등면 몇 개? 뒷면 3개. 등면 3개. 5분의 3에 3개. 그럼 나머지가 배. 배면이겠다, 그지? 나머지가 배면. 4시 1. 그리고 그렇죠. 4시 3 또는 4시 1. 뭐 같은 말이지. 예, 등면을 타겟팅했으면 등면하고 맞는 거고 배면을 타겟팅했으면 배면하고 맞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거 윷놀이 조합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윷놀이 조합이 어떻게 나와야 뭐가 되고 이런 거. 2개 걸리고. 아, 문제에서 물어봐주시나요?
아니요. 그냥 난 사례를 든 거야. 만약 문제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개와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윷놀이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그 자격 차이를 두는 거니까 그런 시험은 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도개걸림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할 거야. 참 별. 혹시 상식인가 해서요. 상식이 어디서 세상에. 윷놀이 안 해본 애들도 많을 텐데. 예. 안 하면 소송이 걸리니까. 국어 시험에서도 간단한 수학 문제는 나오고 하는. 과학 지식. 근데 비문학에서 과학 지식 알고 있는 애가 모르는 애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 사실은. 나 아주 그냥 옛날에 비문학 보면서 옆에 국어 선생님이 막 비문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코리올리 포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놀래가지고 뭐야. 국어 선생님이 저런 것까지 해야 돼. 전향력 이런 거. 반대로 발수력 이런 거. 저거는 이과들도 꽤나 깊은 전공에 들어가야 배우는 건데 막 상대성 이런 나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취지는 지문만 읽고 독해만 제대로 하면 풀 수 있다 인 건데 그래도 알고 있는 놈이 유리하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읽진 않았어요. 뭐 이래요 대략. 그래서 뭐냐 이게 4, 6, 9, 54, 200, 216 이게 216이고 얘가 52에 아니 54에 똑같아. 4, 5, 20, 4, 46 오씨 왜 똑같아? 진짜 똑같네. 내가 그렇네 진짜 똑같네. 내가 이거 등면 배면 확률을 너무 절묘하게 맞춰서 그래요. 예. 아마 이렇진 않을 거야. 예. 뭐 5분의 4, 5분의 1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도개걸림모의 확률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다른 거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것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고 이게 왜 일반적인 확률하고 이렇게 다르지 하는데 이거 너희가 느껴봐야 돼요. 너희가 느껴봐야 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이고 딸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이야. 그지? 그런데 어떤 가정에 그 자식들이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딸이고 4명이 아들이래요. 한 명이 딸이고 4명이 아들이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하고 물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니네. 그러니까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한번 고민을 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짓을 하게 돼요. 아들이냐 딸이냐의 사건은 첫째가 딸이었기 때문에 둘째가 아들이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아이의 발생은 독립적이고 그 결과가 딸 하나 아들 넷 실 확률 그 확률이 얼마냐. 다만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막내 아들인지 몰라. 아니, 딸이 첫째 딸인지 막내 딸인지 몰라. 몇째에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이 가족 구성의 확률은? 하고 물으면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윷놀이의 도가 되는 거죠. 거리나.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개별 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뭐라면 방금 전처럼 윷가락 하나를 던졌을 때 등면이 나올 확률, 배면이 나올 확률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야. 등면이든 배면이든. 아들이 태어날 확률과 딸이 태어날 확률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일 확률, 뒷면일 확률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걸 개별 시행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별 시행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을 때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자, 이걸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A가 발생할 개별 시행의 확률이 P야. 그런데 이 녀석을 N회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중에 R번, 횟수로 R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거를 아주 거창하게 P, X equal R 이렇게 씁니다. 근데 확률을 마치 함수처럼 괄호를 넣어가지고 그 괄호에다가 그 사건의 발생 요건을 적어두는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표현이야 뭐 그냥 배우기 나름이니까. 는 얼마냐라고 하면 n 콤비네이션 r에 p의 r승에 1-p의 n-r승 이렇게 한다. 아까 한 얘기야. 그대로. 등면, 배면. 합치면 1. 다른 게 있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사건, 여기는 확률이 반드시 뭐 3개의 사건이 있어도 되고 4개의 사건이 있어도 되는데 반드시 확률을 합치면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NCR는 N번의 시행 중 R번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나머지 번수 N-R번은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숱한 훈련이 필요할 거고 아주 생소한 개념이어서 확률 공부할 때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잘 넘어가면 좋은 점이 많다. 요 뒤에 가서 통계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이제 확률 몇 개 안 쓴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확률이 이겁니다. 그래서 잘해두면 통계 때 편하다. 이게 이제 앞에 경우의 수에서 배운 이항 정리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결합을 하면 통계에서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률 정리 끝.